수술 자체를 완치의 방법이라고 간주하기는 조금 어렵고, 의사가 수술을 결정한다기보다는 환자가 수술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축농증 환자분들이 외래들을 통해서 또 수술 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축농증을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되냐, 축농증의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성 부비동염, 급성 재발성 부비동염, 진균성 부비동염, 그리고 점액류 등, 그리고 또 하나는 합병증이 동반된 급성 부비동염,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제가 따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만성 부비동염입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부비동염이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지속된다거나, 혹은 이제 용종 등이 있어서 환자가 오랫동안 부비동염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수술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용종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조금 증상이 잔여될 수 있고, 이 수술 자체를 완치의 방법이라고 간주하기는 조금 어렵고, 치료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 용종이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일반적으로 같이 시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합병증이 동반된 급성 부비동염입니다. 급성 부비동염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성 부비동염이 아주 심해서 여기에 막 농이 심하게 차다가 압력이 증가돼서 안구에도 압박 증상을 유발해서 뭔가 안구합병증이나 어떤 시력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증상이 있으면 응급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급성 재발성 부비동염인데, 일반적으로는 1년에 4회 이상 부비동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사실 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일상생활에 뭔가 지장을 계속 받는다, 안면통이나 누런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받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결정한다기보다는 환자가 수술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균성 부비동염인데, 진균성 부비동염은 환자가 사실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 상악동의 안쪽에 이제 진균 덩어리가 이렇게 차 있어서 염증은 자꾸 있는데 환자가 심한 증상이 없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CT를 찍어보면 진균성 부비동염을 의심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소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견들이 이제 명확히 보여서 진균성 부비동염이 강력히 의심이 되고 염증 증상을 호소한다고 하시면, 요거는 약물 치료는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균성 부비동염은, 즉 곰팡이성 부비동염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비동 안쪽에 이제 점액류들이 생겨서 낭종처럼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CT상에서 보인다고 바로 수술은 하지는 않고, 증상이 좀 심하거나 크기가 좀 큰 경우 또는 압박 증상이 있을 경우에 수술을 하고, 일반적으로 무조건 수술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부비동염의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비동염의 수술적 치료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이제 부비동염이 안 걸리냐, 그게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우리가 비중격 교정술은 휘어진 비중격을 펴놓으면 그냥 완치해요. 다시는 비중격이 휘진 않거든요. 근데 부비동염은 쪽에 있는 염증을 다 긁어내주고 넓혀놓는다고 해도 다시 부비동염이 재발될 수 있고, 특히 용종이 있는 경우들은 기도 과민도가 좀 증가되고 또 용종이 자꾸 생기는 체질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비동염 수술은, 즉 축농증 수술은 증상을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지 마시고, 치료 과정 중에 한 단계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 수술적인 치료를 잘 선택하셔서 증상을 좀 조절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